청학생이랑 그리고 동아리 부장 이런 것들을 2학년 때 거의 약간 그랜드 슬램 하듯이 다 했어요. 저를 그 인재로 만들어준 학교는, 그리고 그 인재로 만들어준 교수진이 갖춰진 학교는 서강대학교밖에 없다. 융합형 인재면 전 영어랑 수학 둘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잘했는데 수학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전 융합형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융합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학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원까지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아니, 봉사가 아니라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21학번에 다니고 있는 쩐이라고 합니다. 21학번으로 입학한 정삼이고요. 글로벌 한국학과 20학번 이준하라고 합니다. 마침 9월 10일 날이 저희 또 입시철 아닙니까? 글로벌 한국학과의 입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영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예비 신입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기부를 준비를 했고 어떻게 자소서를 준비를 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순대로 20 일단 20학번 때는 극악의 어떤 입시 풀을 가지고 있었어요. 6명이었거든요. 21학번에는 12명 뽑았잖아요. 어차피 뭐 12명이 못 들어도 수합이 계속 돌면은 뭐 한 60명 뽑아가지 않을까?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수능이 12월 3일이었는데 서강대가 12월 3일날 수시 결과를 발표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예. 수능 당일 예. 날에 발표를 했어요. 수합이 또 12월 27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진짜 하루하루가 완전 피를 말리는 이게 맞아요. 수합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 수시 모집 요강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 학생부 종합 1차가 올해로 따지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그리고 작년의 기준 2차가 올해로 따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에 좀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언급할 거는 정시 비율이 좀 높아졌다는 거. 그럼 무슨 수시 지금 잘 들어가라 이런 얘기야? 돌려. 뭔가 되게 복합적이다? 하나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교나 뭐 이런 뭐 문화나 정치나 또는 뭐 그런 것들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나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저의 어떤 성향과도 맞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글로벌 한국학과라는 게 어떤 미디어학과 학부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한국 소설 같은 것도 읽고 근데 그걸 뭐 미디어로 이렇게 재창조도 하나 보다 하고 재밌겠다 해가지고.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를 솔직히 왜 지원했냐면 국제학부라는 인식이 저는 되게 강했어요. 제가 외고를 다니는데도 뭐 진짜 잘한 것 같긴 한데 영어 문제를 못 봤어요. 영어를 잘하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영어 영문과 아니면 국제학부 정도인데 구글에 서강대학교 국제학부를 쳐봤는데 제일 먼저 뜬 게 글로벌 한국학과였어요. 그래서 별다른 탐색 없이 여기는 서강대학교 국제학부일 거야. 주변에서 야 글로벌 한국학과 국제학부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만의 신념으로. 근데 어땠어? 근데 거기에 외국인 학생들이 진짜 많았어.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 국제학부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글로벌 한국학과 수업을 듣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족했어요. 세부 특기사항에 들어갈 만한 활동들을 저희가 학기가 끝나면 이제 정리를 해뒀었어요. 내가 이 주제를 왜 선정했고 나는 그 감상이 어땠다까지 이렇게 적어놔야 이 활동에만 초점이 가지 않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었는지를 이제 생기부에 녹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식으로 정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나한테 맞는 활동이 무엇일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뭐 대회라든지 이런 게 공지에 뜨면 그런 건 전 다 지원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기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세부 특기 사항에서 제가 영어 교과목 시간에 뭐 어떤 걸 연구를 했다라는 게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확장시켜서 동아리에서는 어떻게 했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대회에 나가게 됐고 이런 스토리를 저는 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 분야에 고등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이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구나 라는 인식만 입학 사정관님들한테 주시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생기부, 충분히 좋은 자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활동을 3개를 써야 되잖아. 스토리를 하나 쫙 이어서 썼던 것 같아.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정석이 1학년 때 뭘 내가 두루뭉실하게 하다가 이거다 해서 2학년 때 좀 더 심하고 3학년 때 그래 난 이거야 좀 편안한 게
처음에 그냥 사회 시간에 난민에 관해서 진짜 교과서에 한 페이지 정도 나오는 게 있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서 유네스코 동아리 혹시 알아? 그 동아리를 창단했는데 창단 동아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모의 유엔을 개최를 해야 된다 해서 다 같이 꾸려서 내가 호주 대사로 참여를 했는데 호주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 왜냐면 아시아 태평양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난민 문제에 좀 더 약간 관심을 가지게 됐고 3학년 이제 1학기 들어가서는 소논문을 한 개 쓰게 됐는데 그게 국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난민들이 생존권이랑 뭐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써서 그런 식으로 1, 2, 3학년 때 이렇게 점점 좁혀지면서 계속 모든 활동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거를 썼던 것 같아요. 저는 활동 세 가지로 500자씩 나눠서 썼는데 처음이 언택트 사회에서 인간 소외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회 정책 분야로 제가 조금 구성을 했고 두 번째 활동은 정혁이랑 비슷해요. 모의위원회로 활동을 했습니다. 1학년 때 모의위원 참여를 했고 2학년 때는 6개의 위원회를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참여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특성쪽 고등학교라든지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랑 같이 했던 융합학술 컨퍼런스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한국학과가 지식 융합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거기 융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기부에 융합이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융합학술 컨퍼런스가 있길래 이걸 썼습니다. 단어만 왜냐면 융합형 인재면 전 영어랑 수학 둘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잘했는데 수학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전 융합형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융합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럴 기회가 쉽지는 않지만 원래는 되게 같이 모여서 그 질문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뭔가 되게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들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되게 잘 할 수 있고 뭔가 의견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임을 좀 어필을 해야겠다 싶어서 영어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얻은 이야기를 적었어요. 이제 뭔가 제 지식을 공유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대인 관계를 이제 맺고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로는 응원전이라고 이제 다 같이 춤을 준비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걸 했었어요.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약간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제 선배들이랑 상의를 해서 같이 나갔던 그런 경험. 그래서 되게 그 안에서 되게 힘들었던 과정이나 활동을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재밌게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1번이 해야 하는 공부에서 하고 싶어지는 공부가 되는 과정, 그리고 2번은 제가 한 활동을 이렇게 쭉 쓰는 과정이었는데 이것들은 살짝이 쓰는 동기에 있어서 살짝이 각색이 있었다고 봐도 돼요. 그냥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3번은 제가 약간 진심 모드였어요. 왜 굳이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가. 조별 활동할 때 막 버스 타는 친구들 많잖아요. 전 그런 친구들 있으면 설득시키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걔네 목소리 제가 그냥 다 해버렸거든요. 그냥 제가 대회를 워낙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소하게 모두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녹여 쓰는 용도로 여기 여러 가지 몇 개 쓰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법과 정치를 수강했는데 이런 거를 친구들끼리 규칙을 세워서 변수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커버를 해나가면 이 팀플레이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갔던 과정을 쭉 쓴 것 같습니다. 4번이 이제 서강대에 지원한 지원 동기랑 서강대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할 거냐. 저는 지원 동기에 제 성장 배경을 조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미국에서 살 때 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한국인에 대한 시각,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저는 사실 몸소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제가 2009년도에 갔으니까 지금이야 뭐 BTS, 뭐 봉준호, 패러사이트, 뭐 블랙핑크 뭐 다 있지만 그때는 진짜 끼삐야 박찬호?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 몰랐어요. 저는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이었거든요. 그런 게 어린 마음에 되게 상처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한국이 진짜 큰 나라가 돼서 뭔가 세계 질서에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한국이 강대국이 되는 과정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좀 제 성장 배경을 썼고, 저를 그 인재로 만들어준 학교는, 그리고 그 인재로 만들어준 교수진이 갖춰진 학교는 서강대학교밖에 없다. 그리고 학교 들어와서 뭐 할 거냐, 다전공제, 연계전공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것이고, 그거 학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원까지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아니 봉사가 아니라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여기 썼기 때문에 박사정관님들이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수연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기 대학교에 초점이 조금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글로벌 한국학과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외교는 이제 한국을 중심적인 관점에 두고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고 국제 정치는 세계 속에서 여러 나라 중 이제 하나로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두 개의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로가 외교에만 뭔가 국한된 게 아니라 약간 대외 정책이나 국제 정치 전문가로 조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 비슷한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학과야만 하는가를 되게 그래서 난 여기 꼭 들어오고 싶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번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 대학에 진학해보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물론 영어가 필요하겠지만 제 박사장관님들이 보기에 제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UN 공식 언어가 프랑스어거든요. 근데 제가 프랑스어를 항상 전교 1등이나 2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이런 점을 좀 더 어필하면서 이런 공공 외교를 계속 이끌어 나가려면 어느 정도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그 총학생이랑 그리고 동아리 부장 이런 것들을 그 2학년 때 거의 약간 그랜드 슬램 하듯이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실무 경험을 쌓아서 대학 와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글로벌 한국학과에서 저를 뽑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학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학과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게 제일 우선순위일 것 같고 일단 영어로 돼 있어서 전 처음에 살짝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굴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면 거기 정보가 많고 그다음에 또 막 기사들이 막 났었어요. 글로벌 한국 전공이 뭐 이렇다 하더라고. 세계 속에 한국을 본다더라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글로벌 한국학 포럼이라고 검색하면 거기에 저희 학과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그 포럼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 포럼에 대한 내용이 곧 저희 학과에 대한 정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한국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쓴 대학 붙었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 대학에 들어간 나 자신을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놀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고3 자체가 약간 좀 되게 1년 자체가 되게 싱숭생숭한데 그런 거를 최대한 타개하기 위해서는 쿠카니의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쿠카니 구독하시면은 앞으로 입시 정보라든지 아니면 입시가 끝난 다음에 학과 정보, 학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까지는 한 달 남았고 또 대학 발표까지는 한 4달 남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어떻게 되든 버텨야 돼요. 계속 그냥 뭐가 되든 계속 버티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사실 본 게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준비돼 있는 서류는 준비돼 있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달리는 건데 스스로를 조금 믿으면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강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에서 후배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하니